먼저 62쪽의 2번 문제를 볼게요. 중요 표시 있는 문제죠. 왼쪽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합동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그렇죠. 선생님의 비법으로 떠올려 볼게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양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도형의 모양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각형 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어져 있는 사각형은 그렇죠. 두 각만 직각이죠. 그래서 일단 모양이 다르니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크기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사다리꼴인데요. 사다리꼴의 밑변 말고 높이에 해당하는 이 모눈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그럼 여기 오른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도 한번 살펴보면 높이에 해당하는 이 칸이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요. 그럼 세 번째도 살펴볼까요?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이 선이 하나, 둘, 셋, 4칸입니다. 자, 그럼 이 도형은요, 주어져 있는 도형보다 조금 더 작죠? 그래서 역시 완전히 포개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왼쪽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두 번째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동인 도형 찾았어요. 자, 합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죠.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먼저 모양을 비교하고 크기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모눈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 직접 개수를 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5번 문제를 볼게요. 중요 표시 있는 문제예요. 가은이네 집의 욕실에서 깨진 타일을 새 타일로 바꾸어 붙이려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바꾸어 붙일 수 있는 타일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합동의 실생활 활용 문제예요. 선생님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화장실 타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 타일에서 이 부분이 깨졌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알맞은 타일을 우리 골라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갈 타일이요.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면 네,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만약에 크기가 아주 작거나 크면 어때요? 그렇죠. 역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여기 깨진 부분과 완전히 포개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도형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합동이죠. 그럼 여기 깨진 부분과 합동인 도형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 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 타일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깨진 부분보다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나는 어때요? 네, 크기는 비슷한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라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모양도 크기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깨진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합동의 개념을요, 실생활 문제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타일 있을 때 여기 알맞은 타일 고르기 위해서 네,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합동인 도형을 찾아주면 된다. 잘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7번 문제도 볼게요. 도형 가와 나는요, 서로 합동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요, 우리는 합동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합동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두 도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두 도형은 모양이 어때요? 그렇죠. 일단 모양은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크기가 완전히 달라서 만약에 둘을 포개면요, 완전히 겹쳐질 수 있습니까? 겹쳐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게 정답을 적어주면 정말 명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도형 가와 나는요, 어때요? 그렇죠. 일단 모양이 같죠. 모양이 같지만 뭐가 달라요? 그렇죠. 크기가 다름으로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이죠. 합동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정리할게요. 두 도형 나와 있고요. 두 도형이 합동이 아닌 이유를 골라라 라고 하면요.
그렇죠. 우리 합동의 의미를 떠올려주고 그리고 그 의미가 들어가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8번 문제를 볼게요. 항상 합동인 도형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도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항상 합동이 아닌 것을 찾아볼게요. 기억부터 봅시다. 둘레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정사각형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럼 둘레가 같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당연히 한 변의 길이도 같을 것이고 크기와 모양도 같겠네요. 그래서 항상 합동인 도형입니다. 다음으로 둘레가 같은 두 직사각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죠? 그렇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또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둘레가요 16cm인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8cm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일단 가로의 길이가 5cm, 또 세로의 길이가 3cm인 직사각형 있을 거고요. 또 가로의 길이가 4cm, 세로의 길이가 4cm인 직사각형도 둘레가 16cm인 것이죠. 그럼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죠. 이 두 도형은 합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둘레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요. 둘레가 같더라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합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X. 다음으로 둘레가 같은 두 정삼각형이 나왔어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항상 같잖아요. 그럼 둘레가 같다라는 말은 항상 한 변의 길이 같을 것이고 모양과 크기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동 맞습니다. 다음으로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 나왔어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네 변의 길이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넓이가 같으면 그렇죠. 항상 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것이고 네 변의 길이 자동으로 다 똑같겠죠. 그리고 모양과 크기도 같은 항상 합동인 도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 항상 합동이 아닌 것은 그렇죠. 바로 니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둘레나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은 항상 합동이 됩니다. 그런데 둘레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달라도 둘레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합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12번 문제를 볼게요. 중요 표시 있는 문제입니다.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도형 나와 있고요. 합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선생님의 비법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합동인 도형 나와 있고요. 변의 길이 물어봤다. 만약에 변, 기역, 니은의 길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대응변 찾아줍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변, 비읍, 리을이죠. 그래서 12cm다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각의 크기 구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만약에 각, 비읍, 리을, 미음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그 대응각을 찾아주는 것이죠. 대응각이 각, 기역, 니은, 디귿이고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30도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일단 두 도형이 합동이긴 한데요. 이게 방향이 달라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요. 한 도형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도형을 돌려서 같은 방향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 이응, 시읒의 대응변 무엇입니까? 자, 이 도형 이렇게 가지고 와서 겹쳤을 때 이응, 시읒과 겹쳐지는 변은 변, 기역, 리을이죠. 두 대응변의 길이는 같으니까 바로 8cm를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기역, 리을, 디귿은 몇 도일까요? 라고 했어요. 각, 기역, 리을, 디귿.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겹쳤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이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각, 이응, 시옷, 비읍이죠. 자, 두 각의 크기 같을 테니까요. 여기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는 70도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합동인 도형 두 개 나와 있고요.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떠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변과 대응각을 찾아서 정답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조금 심화된 문제도 살펴볼게요.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그래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은 몇 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각, 기역, 니은, 디귿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대응각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이렇게 돌려서 겹쳤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엇이 대응각이죠? 그렇죠. 바로 각, 비읍, 리을, 미음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대응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다른 각의 크기 먼저 구하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각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각, 니은, 기역, 디귿의 대응각 구해볼까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포개었을 때 각, 리을, 비읍, 미음이 되는 것이죠. 두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요. 여기는 12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180도에서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각의 크기 빼줄게요. 120도와 25도를 빼줍니다. 180에서 120 빼면 60도죠. 그리고 60도에서 25도를 빼면 3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도 정답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합동 나와 있고요.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 나오면 우리는 대응각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대응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도형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서 정답까지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유형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17번 어려운 문제 하나 볼게요. 서로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겹치지 않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 도형 전체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둘레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떤 도형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둘레 구하려면요. 우리 여기서 모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동 나와 있고 변의 길이 구한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죠. 대응변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5cm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이 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 대응변이 바로 이 변이니까요. 여기는 길이가 같은 12cm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변과 높이 외에 그렇죠. 13c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르고 있는 이 한 변의 길이 13cm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둘레 구하려면요. 여기에 짧은 이 변의 길이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13 빼기 5를 계산해서 8cm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둘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2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3을 계산해주면 전체 둘레가 되겠죠? 12 더하기 12는 24고요. 24 더하기 5는 29, 29 더하기 8은 37, 37 더하기 13은 50이잖아요.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 정답은 50cm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도형의 둘레 구할 때는 그렇죠. 모르고 있는 변의 길이 전부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합동인 도형 나와 있고 변의 길이 구할 때는 그렇죠. 우리 대응변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합동의 성질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이번에는 교과서 속의 응용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합동인 도형의 활용 문제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미음, 리을, 디귿은 서로 합동이에요. 오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합동인 두 도형 나와 있고요. 이 도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한다. 그럼 우리 무엇을 알아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르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합동 나와 있고 변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해라? 그렇죠. 대응변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뒤집어서 포개면 완전히 겹쳐지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알고 싶은 이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변, 리을, 디귿이 되는 것이죠. 두 변의 길이 같을 테니까 14m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변, 미음, 리을의 대응변도 찾아볼까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변, 기역, 니은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5m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체 길이를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5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4 더하기 14죠. 자, 5 더하기 10은 15, 15 더하기 5는 20, 20 더하기 14는 34, 34 더하기 14는 48. 단위는 미터니까요. 정답을 48m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의 팁을 정리해 줄게요.
여기 비슷한 문제 있어요.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은 서로 합동이고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합동인 도형의 성질, 대응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이용합니다. 변 기역 니은은 변 리을 미음과 대응해서 14m가 되는 것이고요. 또 변 리을 디귿은 그렇죠. 변 기역 미음과 대응하기 때문에 24m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의 길이를 전부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128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었죠. 자, 도형의 둘레 구할 때 합동인 도형 나왔다. 그러면 대응 변을 찾아준다.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